우리가 신호를 다룰 때 신호에 대한 에너지와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에너지랑 파워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에너지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XT가 있을 때 얘를 절대값 제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T1부터 T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어떤 시간 구간에 대한 에너지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긴 토탈 에너지인데 T1부터 T2의 인터벌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웠습니까? 혹시? 물리에서 왜 말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정의랑 일맥상통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정의를 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물리에서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리에서 에너지 뭐 기억납니까? 물리에서 에너지가 뭔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일을 물리에서 정의하는 그 일 있잖아요. 일 물리에서 정의하는 그 일을 어떤 물체에 해줬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리에서. 자, 물체에 어떤 일을 해줌으로써 발생하는 혹은 생기는 뭐 변화하는 그런 물리량을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에서. 그리고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변하게 돼요. 일을 해준 그 딱 그 양만큼, 일의 양만큼, 정확히 일을 한 만큼만 에너지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씩?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보존이 되기도 하고, 이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요거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럼 위치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순간순간적으로 제가 올릴 때 얘가 속도가 생겼으니까 그때마다 생긴 운동 에너지가 생길 때마다 근데 중력이 그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서 그게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에 의한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일단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일 운동 에너지 법칙이고,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일 운동 에너지 뭐 그 이론이 있고, 그렇게 변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 거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어디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 열 에너지로 소비되든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든 전환되든 결국에 총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죠. 그래서 물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이게 여기를 정의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단위는 뭐예요? 에너지의 단위, 줄이에요. 줄을 풀었으면 뉴턴 미터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은 힘의 단위잖아요. 거리의 단위. 그러니까 힘과 거리의 어떤 곱이 1이라는 거예요. 1의 양만큼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1의 단위랑 에너지의 단위는 같게 됩니다. 그 1의 양만큼 에너지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위가 같은 단위인데 1의 정의가 기억나나요? 1은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F만큼 잡아당기면 뭐였습니까 이게?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S만큼 이동을 하면은 여기가 세타면은 F 코사인 세타 S 이렇게 하잖아요. 1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의 힘, 그러니까 여기서는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물체가 이동한 거리 S라는 겁니다.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S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1의 양이었죠. 그게 단위가 뉴턴 미터가 되는 거는 힘 곱하기 이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 뭐 물리에 대한 그게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죠. 그러면 힘은 뭐냐 이거예요. 힘은 뭐냐 이거예요. 이동한 방향으로의 힘, 그리고 물체 이동한 거리라는데 힘이 뭐냐? 거리는 뭐 알만하죠. 그냥 거리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길이의 단위인 거고, 미터로 계산되는. 이동한 방향으로의 힘은 뭐냐? 힘은 F는 뭐예요? F는 MA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equal by definition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힘이라는 거는 그냥 뉴턴이 정한 물리량인 거죠. 그냥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질량에 비례하고 가속도에 비례한 어떤 물리량으로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된 힘이에요. 그냥 정의. 뭐 힘 세다, 뭐 힘 좋다, 뭐 이런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힘이라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딱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뉴턴이 간단하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힘이 정의됐기 때문에 일을 정의할 수 있었고, 일을 정의할 수 있었으니까 그 일을 하는 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엔 이 정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위가 뉴턴인 거고요. 자, 그럼 다 왔습니다.
일률이라는 개념까지만 가면 돼요. 일률이 뭡니까? 일률이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에너지와 파워가 지금 다 나왔죠. 에너지 이야기할 수 있고 파워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슬슬 밝혀지는 겁니다. 일률은 1의 미분. 1의 미분이고 얘 단위는 1이 줄이니까 1의 단위가 줄이니까 줄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와트죠. 기억나나요? 와트? 와트가 줄 퍼 세크예요. 일률이에요. 혹은 전기에선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전력이라 그래요. 전력. 그래서 일률 외에 우리가 FV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FS인데 아까 이렇게 힘으로 끌고 가면 S만큼 이게 1. 근데 이거를 미분하니까 FV가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뭐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요. 그랬을 때 역방향으로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이 생긴다고 합시다. 이게 힘이에요. 공기 저항에 일어난 힘.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랬을 때 이거랑 인류를 구해보면은 로의 V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이게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파워, 물리 현상, 역학 현상에서 말하는 파워. 그리고 전력을 이야기 드렸는데, 전력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또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로에서의 파워, 전력. V 곱하기 I잖아요.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가 바로 전력이다. 파워다. 그게 와트다. 맞죠? 그 줄 퍼 세크가 와트인 거를 아시면은 요거랑 결국에 VI 곱한 거, 이게 결국엔 말은 뭐 용어는 조금 다르게 보여도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냥 파워, 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VI를 두 개로 풀었을 수가 있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 I는 R분의 V,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우리가 파워를 알았고 그 파워와 에너지의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에너지가 곧 1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였고 1의 미분이 일률이었으니까 다시 일률을 적분해주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일률을 적분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제곱텀을 적분한다라는 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곱텀이 파워인 거고, 뭐 역학이 됐든 전기가 됐든 어떤 제곱텀이 파워가 되는 거고, 그것의 적분이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에서 XT는 그냥 뭐 입력 신호, 출력 신호 그냥 뭐 아무나 다 되는 거죠. 그냥 전류이든 전압이든 뭐 속도든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떤 XT라는 신호가 있을 때 그것을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제곱텀이 생긴다, 파워가 제곱텀이 생긴다라는 이유 때문에 에너지는 그 파워의 적분이므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런 어떤 개념에 부합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의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순간 파워인 거고. 절대값은 복소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예리합니다. 절대값 제곱이 있는데 그냥 제곱이랑 절대값 제곱이 다를까요? 사실 실수만 똑같죠. 2의 제곱 4, 2의 앱솔루트 제곱 4 똑같은데, 만약에 우리는 복소수 신호까지 다룰 거니까 만약에 A 더하기 BJ다. 그럼 A 더하기 BJ가 그냥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J잖아요. 그냥 복소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복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앱솔루트 제곱을 취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실은 앱솔루트 제곱을 취한 거라고 뭐 간주를 해도 되죠. 근데 실제로 속도라는 건 복소수가 아니고 전류라는 건 복소수가 아니고 전압이라는 건 복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만약에 컴플렉스 넘버라면 절대값의 제곱까지 하는 게 더 이 정의상 맞겠더라 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정의에 맞겠더라 하니까 절대값을 취해서 A 더하기 BJ가 있으면은 절대값 취하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제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적분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순간 파워 이야기했고 에너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T2 빼기 T1 분의 1 이걸 해주면 얘는 파워가 돼요. 네. 에버리지 파워가 돼요. 얘는 이 인터벌에서 평균 파워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원래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순간 파워고, 이걸로 나눠주면, 이 간격으로 나눠주면 평균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 파워의 정의고, 이거는 토탈 에너지인데 이 인터벌에서의 토탈 에너지, 여기까지는, 이 흰색까지는. 근데 이 구간을 이렇게 구간만 딱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인피니트로 보내버리는 정의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인터벌이 무한대 인터벌에 대한
토탈 파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무한대 인터벌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평균 파워가 되겠죠. 근데 이 t를 무한대로 보내서 무한대 구간에 대한 평균 파워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도 많이 쓰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두 가지도 많이 씁니다. 에너지와 파워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식이 나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이렇게 막 정리된 게 아니고 이런 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잘 정의가 된 거입니다. 그냥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알면은 외우기가 좀 용이하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뭐 제곱이지 약간 의문이라고. 의문을 좀 해결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더 재밌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유를 알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한 겁니다.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외울 건 없습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뭐 자꾸 쓰다 보면 근데 어느새 그 뭐 대학원생이 되다 보고 이러면은 다 까먹어요. 그 의미를. 그냥 이게 에너지 아니야? 그냥 이러고 살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되짚어 보면은 아 이게 뭐 그냥 나온 식은 아니구나. 또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써요. 풀의 트랜스폼도 막 써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부법 그걸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본 거예요.